자, 매일 살펴보는 시황 정리 시간이에요. 시황 정리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할 수 있고 어떤 섹터들이 주도주로 들어갈 수 있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황 정리 꽤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일단 주식 일지 형식, 일기 형식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매일매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시황 정리를 통해서 어제는 못 해드렸어요.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. 근데 오늘은 조금 시황 정리를 해서 다음 주 또는 8월 달 어떻게 시장이 또 흘러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대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건설기기 업계라고 합니다. 채굴 장비 수요가 꽤 늘었고요. 신흥시장의 호실적. 현대건설기 2분기 매출이 46% 올랐다고 그러죠. 자, 그럼 두산이프라고 어도 61% 올랐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건설기는 좋아요. 현대건설기는 보면 자, 이렇게 5개월 선, 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상향으로 돼 있는 5개월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죠. 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20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주는, 일봉에서도 21선이 중요한데 주봉에서도 20선 중요해요. 이렇게 거드린 거. 이걸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회복 잘 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이렇게 떴습니다. 그래서 이 건설기의 섹터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.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두산인프라 코어보다는 현대건설기가 좀 나 보이는데 사실 두산인프라 코어도 이번에 실적이 좋았죠. 근데 월봉에서 낮은 위치가 꽤 높아요. 물론 이제 더 좋으니까 더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꽤 높고 물론 이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이 5개월 선하고 거리가 있죠. 무너지면 조정할 때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주봉에서 일단 5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. 일봉에서는 자 이렇게 잠깐 거래 정지가 있었죠. 그러고 이제 다시 재개가 됐는데 자 재개하자마자 순간 26% 갔다가 이틀간 조정 받았습니다. 간단하게 일단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. 쉽게 대응하는 건 5일선, 이 녹색선이 5일선인데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렸다 생각하면 편해요.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추세가 원체 좋아서 잘 올라갈 수 있고 조금 길게 보더라도 주봉에서 5주선 가격이 15,900원대입니다.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깔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현대 이 건설기계 섹터들이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한샘 2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매각이 있죠. 매각을 앞둔 한샘이 리하우스 부분 성장에 입어서 영업이익이 20%, 22%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. 한샘 종목을 보면 저번 매각 이슈와 함께 엄청 급등했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자 이렇게 이날 9%, 그 다음날 그냥 상한가 근처까지 지킹을 했다가 다음날 개파라 그랬죠. 이슈 소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? 어쨌거나 이슈 소멸이라고 그래야 되나? 이것이 쭉 무너졌는데 근데 사실은 큰 상관없는 게 전 대량 거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나게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.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띵고스럽게 돌아나가죠. 이제 5월 회복해졌는데 앞으로 이 친구는 21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월봉에서 위치가 엄청 높은 데가 아니죠.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 60기가 선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. 사상 최대가가 터졌고 그러니까 추가로 한두 달 쉰다고 해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모습 속에 있죠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이탈하지 않고 이쁘게 잘 마감했고요. 예전 앞에 있는 이 매물도 다 뚫었습니다. 이렇게 해야 되죠.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에 있는 게 한샘이에요. 물론 매각이 시험께 이제 급등했다가 조정받긴 했지만 이 갭을 다 메꿨죠. 그러니까 한샘도 그럭저럭 볼 필요가 있는 자 그런 주식입니다. 자, 현대글로비스가 완성차 수출 증가 2분기 영업이 112% 올랐다고 합니다.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보면 자, 월봉에서 이게 5개월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. 이렇게 높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잘 두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전 고점까지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. 23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 현대글로비스 같습니다. 그래서 관심 갖고 그 자동차 관련주 중에 현대글로비스 사실 괜찮죠. 그래서 이게 월봉이 많이 높지만 않으면 사실 자동차 관련주도 꾸준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카카오뱅크 IPO 흥행에 한국금융지수 뒀다. 오늘 한세에서 24? 올리기 예스 14. 이 둘 다 난리 났죠.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. 자, 이 한국금융지주도 상당히 잘 끝났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늘 9%대 일봉에서 보시면 10%대 끝났죠. 이렇게 잘 끝났고 내일도 월요일날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 이전 변곡점 다 뚫었습니다. 이렇게 여기가 매물대예요. 매물 빠이빠이 시켜놨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도 꽤 괜찮아 보이고
이 오늘 이 보면 S24하고 S24 홀딩스도 다 상한가를 간다고 이따 따로 알려드릴게요. 자, 글로벌 2차전지 ETF 투자 국세통 4일 만에 1,000억 모였다고 그래요.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. 왜냐면 물론 이 글로벌 리튬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는 신규 상장 지수 펀드가 4일 만에 1,000억을 넘었는데 많이 주식이 올라가기 전에 좀 모집하지. 지금 2차전지 이 관련주들이 거의 사상 최고가 쭉 가고 있어요. 사상 최고가를 쭉 갔는데 누군가 차익 실현하면 주식 무너질 수 있죠. 근데 이때 ETF 또 발행하면 또 몇 달 지나서 ETF 투자자들만 울상 뭐 이런 기사를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. 자, 아까 말씀드린 S24, 한세홀딩스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. 카병지부 1.4%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. S24나 S24 홀딩스를 보면 상한가를 갔는데 월봉에서 이제 예전에 최고가가 얼마냐면 그 근처까지 갔어요.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겁도 나고 일봉에서 상한가를 때렸죠. 대단합니다. 지금 월봉 높아요. 높으면 좀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더 가더라도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S24 홀딩스 한세 S24 홀딩스 뭐 지수사죠. 자, 월봉에서 차라리 이 친구가 높지 않고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근데 이 홀딩스나 이 지주사 계열이 홀딩스 지주사죠. 지주사 회사 주식들이 좀 느려요. 반응이 느리고 큰 주식에 반응이 없는데 어쨌거나 오늘 대단하게 상한가를 갖고 월봉에서 좀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홀딩스가 차라리 날 것 같기도 해요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상한가를 시현했기 때문에 이전에 보실 게 진조가 정조가 있었죠. 항상 이렇게 징조가 있어요. 우리 크게 나갈 거야. 근데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장 특징주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. 이 S24의 지주사죠. 한세일스홀더가 같이 상한가를 간 거고 자,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와 2,471억 규모의 공사 수주를 계약했습니다.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를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.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월봉에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자, 주가를 유지할 수 이번 달 2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잘 갈 것 같아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죠. 다음 주에 깔끔하게 회복해 주고 돌아나가면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고 꽤 올라오기도 올라왔어요. 그런 3주간 조정 받았는데 일단 10주선을 기가 막히게 깨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이 자리만 잘 딛고 돌아나가 주면 상당히 좋아 보여요. 일봉에서 이렇게 21선 뺑글 돌아나고 회복해졌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꼭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코로나 풀린다는 기대감에 코로나 풀린다는 기대감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급등한 종목이 뭔가 했더니 바로 미용기기 관련주라고 그래요. 자, 클래시스, 제이시스 메디칼라고 요렇게 루트로닉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조금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이런 것 같습니다. 이 세 개를 좀 보면 미용 관련주 중에 저걸 좀 보면 앞으로 미용기기 관련주로 조금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드려야 되겠어요. 자, 클래시스를 보면 월봉에서 상체효과 찍고하고 있죠. 이럴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. 물론 더 가요.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위치 더 가긴 가고 순간 하루에 수익도 많이 나긴 하는데 또 굉장히 높은 위치라 순간 급락을 받기도 하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죠. 일봉에서도 이렇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꽤 저런 부분들이 선반영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루트로닉 월봉을 봐도 역시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. 차라리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이 엄청 높은 종목이 아니니까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어서 이거 차라리 상황이 더 괜찮고요. 주봉에서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. 일봉에서도 뭐 괜찮아요. 5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심하게 좀 깊게 보더라도 21선만 이탈하지 매수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.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은 월봉에서 대단하죠. 사실 이렇게 신규로 권유하고 싶진 않아 이런 종목들은 너무 높아서 예전에 이렇게 이제 한뭐 저점이 3,000원 하던 게 이제 3배, 2배 넘게 올라온 거라 순간 밀리면 크게 이제 밀리니까 아무리 저런 뉴스와 함께 호재가 떠도 사실 월봉에서 이 고점에서의 좋은 호재는 잘못하면 악재가 돼요. 크게 이제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차라리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이 월봉에서는 자 중간쯤에서 잘 돌아나가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나머지 두 종목은 조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현대건설이 2295 무슨 유상증자를 실시했죠. 자, 주주배정 증자 방식인데 사실 주주배정 증자 방식은 시장에서는 약간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보면 이렇게 3.49%를 떨어졌죠.
이렇게 월봉에서 이제 추세는 잘 타고 있는데 5개선까지 깰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. 주봉에서 보면 자 5선 깼죠. 5주선을 이탈하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돼요. 조정이 들어오죠.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찝찝한데 일봉에서 보면 역시 많이 밀렸죠. 이 일반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은 실적으로 조금 악재가 되기도 해서 시간에 잠깐 볼까요? 시간에도 약간 밀렸는데 조금 다음 주 시장에서도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자 한신공영이 고속도로 고속국도 건설공사 1058억 수주하였습니다. 작년 매출 대비 6.8% 작지 않죠. 한신공영 주가를 좀 볼까요? 한신공영 주가를 보면 자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. 이건 추세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. 이제 박스권 좀 3개월째 앞으로 가고 있죠. 3개월째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이탈하면 안 돼요. 이전 저점이 얼마냐면 23,800원인데 23,000원대 즉 24,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주선 잘 지키고 있죠. 이 주식은 이렇게 보면 이 20선 잘 따라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주선만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되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일봉에서 이렇게 꽤 높게 올라왔다가 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5주선이나 5일선이나 20일선 회복해주면 한번 중요하게 매수할 타이밍이 되지 않나 생각해보고 시간에서 조금 올랐네. 시간에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자 어쨌거나 월봉에서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라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자,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. 제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, 어제 당일 관심 좀 빼먹었어요. 사실,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당일 관심주를 새벽에 매일 올려드리는데 그 당일 관심주 제가 포스코 인터넷을 넣어놨었어요.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래서 관심 갖고 좀 보시라고 하면 올라갔죠. 다른 종목들도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쭉 잘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단지 잠깐 계속 매번 계속 쭉쭉 올라갈 수는 없죠. 올라갔다가 조정이 오는 거니까. 근데 포스코 인터넷은 벌써 이틀째 올라갔고요.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일봉에서 요날 이제 급등했죠. 아침 영상 찍고서 저희는 아침 영상 찍었는데 급등했고 자 떨어져 이게 오늘 바로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쫓아가기 힘들죠. 그러니까 자, 급등한 걸로 만족하고 보유자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아이큐어가 단티큐어 프로탁 신약 긍정적 동물 실험 결과 도출했다고 합니다. 아이큐어 차이사죠 단티큐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규 약물 개발 개발 중 하나인 포르탁 기박 하나문제 개발 개발이라고 그래요. 어려운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저런 호재가 떴으니 주가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이 주식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. 자 아이큐어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깨졌죠. 자 5개월선을 깨면 안 돼요. 근데 다행인 거는 깨면서 이전 저점들을 지켜주고 있죠. 우리 이제 반등할지도 몰라. 최소한 반등하려고 한 확정이 되려면 5개월 회복해줘야 돼요. 자 44,000원대 위에서 놀아야 우리 올라갈 거야라는 확정이 되는데 지금 4만원대죠. 아직은 좀 더 필요하고 주봉에서 역시 추세가 깨진 상태예요. 이 추세를 돌려놓으려면 5주선의 완벽한 안착이 필요한데 저번 주에 돌파되면 안착 못했죠. 다음 주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. 일봉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중 바닥을 잘 그리고 있는 거, 이 점이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자, 2조 원을 투자받은 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. 강력 후보가 출연했다고 하고 인수 전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인터파크 오늘 주가는 생각보다 안 강했던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? 오늘 약간 약세였죠. 자, 이렇게 시가가 3%, 저가가 마이너스 5%대.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봉점 이탈하지 않았어요.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자 지지선인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았죠. 그러니까 상관없고 월봉에서 꽤 높은 고점 맞고 한번 떨어졌어요. 요 점이 좀 리스크인데 사실은 이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기다리는 너무 길어서 주봉을 보는 게 좋죠. 역시 5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아직 이번 주에 좀 이쁘게 끝난 상황이에요. 음봉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일봉에서 5일선과 1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한번 급등할 수도 있는데 상황은 시간에 좀 밀렸는데 사실 시간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바꿔 다음 주 상황이 좋으려면 일봉에서 일단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뉴질랩 파마가 미국 자회사 간암 대상암제 FDA 임상 1AA 이상 신청했습니다. 그래서 뉴질랩 파마 주가를 좀 보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월봉이 낮죠. 아직 5개월선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식의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.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5선도 회복 못해졌죠. 그러니까 저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가 좀 깨져 있을 때는 이 주식이 아직 갈 때가 아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제 생각하고 틀려서 바로 그냥 점성으로 확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건 누구도 몰라요. 그렇지만 시간에도 좀 오르긴 올랐죠.
일단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봉에서 오늘 한방 회복하고 나가죠. 그때 가서 매수해도 자 늦지 않습니다. 자, 현미약품 그룹하고 레고캠바이오, 이중항체, ADC, 항암신약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한미약품하고 레고캠바이오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한미약품 주가가 이제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30만 원대가 넘죠.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제 33만 원짜리 오늘 조금 올랐고 월봉에서 보시면 자 추세가 완벽하게 우리 우상향으로 엄청 잘 나갈 거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. 사실은 살짝 밀려 있긴 한데 이 5개월 선을 회복해 주는 게 좋아요. 물론 이번 달 봉화라가 이게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만 5개월 선만 회복해 주면 추세가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어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밑에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깔끔하게 우리 막 날아갈 거야 이렇게는 안 된 거고 앞바닥, 투바닥, 다중바닥은 그리고 있어요. 일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중바닥 그려져 있죠. 이 얼마 전에 이렇게 상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mRNA 관련해서 그릴 거예요.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mRNA 컨소시엄을 구성했죠. 이 지금 델타 변이라는 게 지금 난리죠. 이 델타 변이 때문에. 이 델타 변이에 조금 효능이 있는 게 mRNA 방식의 백신이죠.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모더나가 있는데 이 mRNA 방식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이거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바로 한미약품, ST팜, 그리고 녹십자예요. 자, 근데 한미약품보다는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전 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월봉에서 높지 않아요. 이렇게 높지 않고 또한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돼 있고 이번 달에 이제 전월에 고점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5개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가 꽤 살아날 수 있어서 꽤 좋아 보이고 주봉에서 5선 이탈한 게 조금 아깝긴 한데 5선 이탈은 실추선까지 밀리죠. 오히려 실추선 지키고 다시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. 일봉에서 일단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등했었어요. 그 mRNA 관련해서. 이때 mRNA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어요. 이렇게 보시면. 근데 이제 가격정 들어왔죠. 기간 조정하면서 21선 돌파 회복해주고 나가거나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주식을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린 그랬죠. 이 제페토 호텔 델루나 아이템 발매를 시작했습니다. 제페토가 네이버 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이죠. 굉장히 2억 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.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한 거죠. 근데 월봉에서 보면 높지 않죠. 자, 그러고 이렇게 10개월선 지키고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반등할 수 있어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근데 바로 급상승한다고 하는 게 좀 힘든 게 5주선 밑에 있으면 돌파돼야 되고 안착돼야 되고 이렇게 예전 매물대도 뚫어야 돼요. 요게 한 3주 걸려요. 한 3주에서 한 달.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. 그렇지만 주식은 싸게 살 수 있죠. 깨면 바로 손절. 나 여기서 사서 대기할 거야.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일봉에서 보면 다중바닥 잘 그렸죠. 이렇게. 그러니까 20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순간 매수하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요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공행진 안 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있다면 조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